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금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그 학생 이름 앞에 그 과제 번호랑 그다음에 학생 이름 이렇게 좀 이름 표시를 바꿔주시고요. 모든 학생들이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그리고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학생분들 그 채팅창에 출석 체크하게 출석이라고 채팅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채팅을 보고 출석 체크를 하게 출석이라고 좀 남겨주세요. 이름을 바꿔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금 이범진 연구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과제 번호 이름으로 해서 채팅창에 출석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지금 학생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보죠? 그죠? 서로 다 처음 보는 얼굴들일 거예요. 그리고 잘 찾아보면은 나랑 같은 과제 번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나이가 좀 다를 수도 있죠.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 또 3학년 학생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또 참여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시작을 하고 저희가 약속된 시간대로 일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 학생 여러분들 지금 시험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 기간이 좀 이렇게 그 채팅창에다가 학교 이름하고 시험 기간을 조금 표시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각 과제별로 좀 참고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을 남겨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좀 확인을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 공유 됐는데 화면도 보이시나요? 네, 머리 위로 동그라미, 화면 보이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프로그램 여러분들 참여하게 된 설명회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참여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의 그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제목에 보면은 2020년부터 24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운영을 했고 사실은 이 5년 전에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리 URP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그 RN이라고 들어보셨나요? Research and Educatio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어떤 단축된 버전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화면은 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예, 넘어갔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발표 순서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발표 순서는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프리 URP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 구성원의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리 URP 홈페이지 활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행 단계별 상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행 단계별 상세 안내는 사전 연구, 집중 연구, 사후 연구 이렇게 과정을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질의응답을 한 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참여했던 그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저희 카이스트에 입학했던 김진아 학생을 잠깐 모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이 프리 URP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그 사례 발표를 한 15분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12시 전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프리RP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쓴 건데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나는 열렬한 호기심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 연구의 본질은 바로 의심, 호기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맞나? 이게 사실일까?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은 궁금해했던 거죠. 더 궁금해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찾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게 됐고 그러한 실험들이 인류 발전의 과학사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 URP 프로그램은 바로 이거예요. 실제 과학자부터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는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도 실험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는데 실제 연구들, 그러니까 첨단 연구들이죠. 실제로 학교에선 배우지 못하는 대학에서 또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들을 연구 과정을 쭉 쫓아가면서 팔로우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리 URP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쭉 진행했던 프리 URP 그 설문지 중에서 연구 역량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프리 ERP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이 한 212명의 설문에 응했으니까 절반 이상이 좀 도움이 됐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때 과학고 학생들은 153명, 영재학교 53명, 일반고 6명이 참여했던 시기예요. 그 다음에 교사 중심 R&E, 각종 연구대에 참여, 대학 중심 R&E,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그 연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럼 프리 URP를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예비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그러니까는 URP가 대학 과정의 연구 프로그램이라면은 예비 학부생,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단위의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기 R&E 프로그램으로 12주간 운영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과학고랑 영재학교랑 과학고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도 시범으로 참여를 해서 이공계 대학 실험실을 개방을 해서 첨단 연구 현장 체험 및 입문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 주도적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연구 주제 제안은 이제 교수님 연구실에서 해주셨지만 학생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주제와 그다음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학생 여러분들은 연구 주도자의 역할을 하고 지도 교수님은 연구 안내자, 또 조교 선생님도 연구 안내자의 역할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주제들이 너무 어렵고 제목부터 막 되게 영어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 주제들인데요. 하나씩 이제 연구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 URP 학습 모형은요. 기본적으로 5단계 탐구 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가 됐고요. 이 과정을 운영하는 방법은 멘토링이에요. 사사
도제형 사사 교육을 기반으로 한 탐구학습 모형으로 총 3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했던 사전 연구, 두 번째가 집중 연구, 3단계가 사후 연구,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1단계에서는 연구 주제에 대한 이론과 실험 방법을 습득하고 기본 지식, 또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기초 지식과 이론을 배우는 과정, 과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 집중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화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 계획 발표를 하면서 실제 연구 과정을 수행하거나 또 온라인 비대면 과정이기 때문에 그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정을 쭉 따라오면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수집하는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연구 분야마다 되게 다양하게 있겠죠. 그리고 3단계 사후 연구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단계까지 12주, 여기는 5주, 2주, 다시 5주 이렇게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시간이 좀 저기 없으니까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리 URP 구성원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과정을 학생이 직접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을 안내하고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앞에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배워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능동적 참여를 통한 과제 수행.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연구실에서 잘 몰라요. 그러면은 모르는 건 다 모른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되게 안전하게 이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어요. 교수 연구실 누구도 아, 왜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여러분들의 호기심만을 보고 열정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1, 2, 3지망 선호한 대로 과제를 참여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은 이분들께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예, 프리RP 홈페이지 이제 안내인데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했고 참여 신청서 제출해서 연락처 정보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리에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 손들기 한번 해주세요. 우현호, 백수진, 강호연, 김설빈, 최현우. 예, 그 손들기 아이콘 한번 해주세요. 이 친구들은 지금 뭐냐면은 홈페이지에 연락처 정보가 조금 다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로그인해서 수정해서 그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정에서 뭘 했냐면은 예, 숨든 학생들이 있어요. 그 김설빈 학생 여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좀 이따 화면에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1, 2, 3지망 선정을 해서 학생 매칭을 끝냈고 지금 사전 연구, 집중 연구, 사후 연구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 과정은 보고서 검색, 수료증을 받는 그런 과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예, 이거예요. 그 여러분 과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하면 마이 페이지에 과제 신청 결과 신청서 수정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아까 이름 불러줬던 우현호, 백수진, 강호연, 김설빈, 최현우 학생은 그 연락처 정보랑 학교 정보가 다 안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수정을 해주시고 안 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수정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칭된 과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다 어떤 과제에 매칭된지 알고 계시죠? 마지막 동그라미 예,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연락처 정보 수정 방법은 이거예요. 신청서 수정 후 클릭해서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이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락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은 휴대폰을 못 쓰는 경우도 있죠. 그건 이제 학교에다 협조를 요청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메일은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메일은. 예. 맞으면 질문하면 이걸로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아니다, X다, 뭐 이렇게. 이메일은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메일은. 예.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락이 안 돼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메일을 꼭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로그인해서 과제 수행 메뉴에 가면은 소개, 공지사항, 연구실 과제 제출, 지도 결과 보고서 이런 탭이 있는데요. 여기 소개에 보면은 교수님들 연구실 그 연락처랑 다 나와 있어요. 이메일이 있죠. 이메일을 연락하셔도 돼요. 연락해서 안녕하세요. 어느 고등학교 땡땡 누구입니다. 이 과제 매칭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과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좋게 지냅시다.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서로 예, 메일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같은 주제를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 만나는 것은 정말 좀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됐던 그 과제에는 이런 파일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공지사항은 저희가 등록을 하면은 저희가 사전 연구 과제를 공지를 해놨어요. 이 화면을 잠깐 보여줄 수도 있는데 잠깐 볼게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할게요. 네. 자, 화면이 바뀌었나요? 네, 좋아요. 예, 여러분들 이게 소개 메뉴에 가면 저는 속해 있는 과제가 없어서 이렇지만 여러분들은 과제가 다 보이겠죠. 그리고 공지사항을 누르면은 저희가 예, 많이 읽었는데요. 온라인 그 과정을 수강하는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첨부 파일을 열면은 첨부 파일이 같이 보이나 모르겠어요. 첨부 파일 같이 열리는 게 보이나요? 아, 그렇진 않군요. 화면이 보이는군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사전 연구 과제 5개 교과가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수강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화면 경우가 좀 바뀌겠습니다. 네, 한글 파일이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이렇게 요 링크를 따라서 5개 교육 과정이 있고요. 요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 사전 연구 기간 동안에 들으실 수 있고요. 요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서 모두 다 예, 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지사항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각 연구실에서도 해당 참여 연구실 글로 등록이 되니까는 이건 조교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과제 등록을 하면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예, 많이 가고 있어요. 더 빨리 가겠습니다. 연구실 게시판도 이제 그렇게 연구 주제를 연구 활동할 때 질의응답도 하고 하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과제 제출 게시판은 교수님이나 조교 선생님 게시글을 작성을 하면은 자동으로 참여학생 이름의 댓글이 생성이 돼요. 여러분들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게시판은 과제가 부여됐을 때 이 댓글로 여기다가 제출을 하거나 뭐 그 이메일로 작성을 제출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꼭 이 게시판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하면 이 게시판을 활용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보고서 작성과 논의는 이메일이나 연구노트 플랫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결과 보고서라는 메뉴에서는 집중 연구 종료 후에 여러분들이 연구실에서 작성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신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활용은 여기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과제 수행 메뉴에 연구노트라는 또 메뉴가 하나 있어요. 여기 PPT에는 설명을 안 했는데 그 연구노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 그때는 그건 또 안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 연구는 여러분들 연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예요. 사실상의 연구 계획은 러프하게 그 연구실에서 제안한 연구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이 연구를 우리 팀에서 나와 내 동료들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수립을 하고 그 집중 연구가 여기서부터는 집중 연구예요. 집중 연구가 시작되는 두 번째 날,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입소해서 8월 1일 날 시간에는 전체가 또 줌으로 세션을 나눠서 연구 계획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으로 소개할지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주간에 10일 정도 기간에는 문헌 연구, 실험 연구, 집중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연구 과정을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 이 과정이 지금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8월 10일 날 마지막 전날에는 연구 결과 발표를 똑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구두 발표로 다 진행을 할 거고 이거는 다시 안내를 할 겁니다. 이렇게 발표가 끝나면은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로 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여러분들
그 보고서 형태의 책자로 별세본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사전 연구는 이번 주에 시작이 돼서 7월 25일까지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집중 연구를 수행하기 직전까지 수행을 해도 돼요. 그리고 이 사전 연구 수업, 사전 연구 보고서 제출은 8월 1일 날 연구 결과, 연구 계획을 발표하면 그 다음 날까지는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그 교수님 코멘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리 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팀당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메일로 선생님이 어제 그제 해가지고 그 사전 연구 보고서랑 학생 연구 결과 보고서 양식을 보냈어요. 예, 이메일 확인한 사람은 동그라미. 네,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꼭 이메일을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 연구는 네, 7월 31일 일요일이에요. 저희가 입소식을 시간을 아직 안 정했는데 오전 내지 오후에 한 2시경 1시 반에서 이때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료 입소식이 끝나면은 팀별 활동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날은 바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연구 계획 발표를 하고 8월 11일까지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전 연구는 주당 1, 2회 빈도로 진행이 되고 집중 연구는 매일매일 이 시간에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학원을 간다거나 다른 시간을 할애할 텐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하고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팀의 피해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꼭 이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이 과정이 끝나면은 사후 연구를 하고 결과 보고서는 2022년 9월 16일까지 한 달여 기간 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강좌 수강이고요.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시간이 없지만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유튜브 연결이 되나요? 네. 유튜브가 떴나요? 지금 연결이 안 되네요. 요 파일은 여러분들 끝나면은 요 채팅창에다 공유를 해줄 테니까 이메일로도 보낼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과제 보고서, 이 지도 교수님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조금 미리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한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파트가 3개로 나눠져 있고 이건 양식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연구 수행보고서는 팀당 1개의 보고서, 연구계획 발표를 준비해야 돼요. 사전연구 기간 동안에 이걸 준비하고 발표를 같이 진행을 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연구 보고서 제출은 피드백 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사전 연구 보고서는 저희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각 연구팀으로 제출을 해요. 그럼 연구팀에서 그 보고서를 여러분들 최종 검토해서 수정한 후에 피드백을 작성을 해서 연구실에서 저희 쪽에 제출을 할 거예요. 조교 선생님이나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 연구 프로그램은 총 11박 12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특별 강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 특강 강사님들이고요. 이분들의 특강을 온라인에서 다시 한번 만나거나 새로운 그 특강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연구계획 발표, 각 연구팀별로 세미나도 운영을 하겠죠. 그리고 연구노트와 탐구일지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노트 그 연결되는 그 사이트에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노트와 탐구일지 작성을 하는데 연구노트는 팀당 하나의 노트로 되어 있고요. 그냥 문서 창이에요. 에디터예요. 그냥 낙서장처럼 쓰시면 돼요. 자유롭게 기록하고.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은 연구실에 따라서 저희가 리서치 데이라 그래서 연구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주말에 연구팀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에 요구되는 일정에 맞춰서 각 연구팀별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조사는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날 연구계획 발표회가 있고 10일 날 연구 결과 발표회가 있고 수료식을 합니다. 이날
이날은 모두가 다 참여를 해야 되고요. 주말에도 우리가 온라인 특강을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각 나머지 기간들은 평일 기간들은 전부 다 집중 연구 각 연구팀별로 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개회식은 7월 31일 일 오후 2시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 계획 발표가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그 각 선생님들이 써주신 이 피드백 내용이 있어요. 이 피드백 내용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집중 연구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이 연구가 진행이 되면 좋을지 잘 판단해서 진행을 연구실 그 조교 선생님과 함께 판단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구 노트가 여기 있었네요. 예. 연구 노트가 그 아까 홈페이지에서 메뉴가 연결이 되는데요. 연구 노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에디터 창이 떠요. 그래서 페이지 추가할 수 있고 댓글 전송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아무나 다 구글 닥스 공동문서 작성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일지를 작성을 하는데 이때는 수업일 집중 연구 기간에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과정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나는 집에서 했는지 고등학교에서 참여했는지 위치 나의 위치 그다음에 실시간 강의 형태인지 영상 강의였는지 세미나나 토론 뭐 기타 형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나의 참여도는 5점 척도에서 1점에서 5점 중에 몇 점인지 나의 이해도는 몇 점인지 배운 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 결과 발표도 똑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드려요.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면 이걸 가지고서 결과 보고서 쓸 때 반영해서 도움을 받아서 쓰게 됩니다. 총 한 4-5번의 피드백을 받게 되고 집중 연구 기간 중엔 수시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이 다 완료가 돼서 제출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쇄된 별세본, 논문 별세본 형태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로 보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쇄된 책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거 하얀색 배경이라 잘 안 보이는구나. 예, 안 보이네요. 어떡하지? 네, 하나도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그럼 배경을 잠깐 끄고. 배경 흐리게. 예. 흐리게 하니까 더 안 보이네. 네. 배경을 없애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여기 있군요. 배경 없음. 자, 보이시죠? 보고서. 예,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하나씩 보내드리게 됩니다. 네. 다시 배경. 그리고 네. 결과 보고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에 연구했던 보고서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작년 거랑 재작년 거가 아직 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지만 어쨌든 그 전에 했던 연구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 과정이 끝났어요. 보고서까지 잘 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수료증도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수료증은 여러분들 디지스트 연구 주제를 하든 다 카이스트의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게 될 겁니다. 모두 완벽하게 이수를 해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 연구 기간 동안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순위나 경쟁은 하진 않아요. 순위나 전혀 경쟁을 하지 않고 각 개별 연구팀별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그 안내를 마쳤고요. 네, 종료 일단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발표를 마쳤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질문 응답을 좀 할게요. 질의응답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30분부터 우리 김진아 학생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은 화면 공유 준비해 주시고 이따가 제가 말하면은 그때 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설명한 PPT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잠시만요. 홍보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모두에게. 네, PPT가 가고 있습니다. PPT를 받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질문 있을까요, 또? 우리 참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소개를 안 했는데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 같이 진행하시는 저희 카이스트 과학영재연구원의 김범석 선생님 계신데요. 예,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여기 학생 한 명이 아까 메일을 잘못 받았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지금 좀 오류가 있어서 메일이 아마 잘못 갔을 거예요. 과제 번호가 좀 섞여서. 그래서 아마 제가 두 번째 메일을 보낸 게 아마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지금 정희윤 학생이 지금 얘기했는데 제가 일단 답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마 사이트에 있는 걸 확인하시면 제일 정확할 겁니다. 사이트에 있는 걸로. 예, 그리고 김범석 선생님 저기 우리 손득이 한 카이스트 21 네, 김진아 학생에게 호스트 권한을 주세요. 화면 네, 공유를 잠시 후에 해야 돼서. 네, 드렸습니다. 네, 호스트가 주어졌을 거고요. 네, 질문 없어요? 왜 질문이 없으시지? 지금 교수님하고 한 번도 아직 연락을 못했다. 손 들어볼까요? 교수님하고 연락을 아직 한 번도 못했다. 네. 연락이 오질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좋아요. 먼저 전화하셔도 돼요. 전화는 전화를 하다 이메일로 먼저 인사를 보내는 메일을 해주셔도 됩니다. 집중연구 기간에 접속하는 시간은 몇 시인가요? 여러분들 각 연구실에서 제시한 연구 주제 상세 소개 파일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손 내려주셔도 돼요. 연구 주제, 연구 일정표라는 게 있어요. 연구 일정표에 보면은 각 매일매일 어느 시간에 실시간으로 이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는 되어 있어요. 빨간색 글씨로. 근데 또 사정에 따라서 연구팀마다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실시간 접속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도 사실은 집중연구 기간의 시간에 해당해요. 그래서 과제를 해결하고 연구실에서는 개입하지 않더라도 여러 팀원들끼리 함께 모여서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네. 수료증을 제외하고 좀 일정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특별하게 뭐 그런 양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데 요구를 하면은 뭐 비슷하게 지금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확인서 비슷하게 발행은 가능할 거예요. 수료증은 아니지만. 그리고 수료증을 기본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료증은 사후 연구 끝날 때 바로 나가니까는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유도윤 학생은 지금 질문 때문에 손 들었나요? 예. 질문이 또 왔어요. 제가 연구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가 무엇이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 연구 보고서, 두 번째는 학생 연구 결과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거 둘 다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의 보고서로 팀별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분담을 해서 팀원들이 서로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해야겠죠. 그런 과정들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기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답변이 됐을 것 같고. 네, 30분이 조금 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학생 연구 보고서도 팀별 작성이에요. 그 안에 내용을 같이 채우는 겁니다. 같이. 뭐 내용을 서로 역할을 나눠서 내가 연구 배경 및 서론, 너는 연구 결과, 연구 방법, 연구 결과는 같이 실험한 내용들이나 연구한 내용들을 좀 나눠서 같이 작성하고 결론은 누가 작성을 하고서 서로 덧붙이기 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30분이 됐으니까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이나 이런 데다가 올려주시고요.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아 학생 준비됐나요? 네, 화면 공유를 해주시고 김진아 학생은 우리 2019년도에 프리 URP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처럼 참여했던 그런 학생이에요. 근데 카이스트에 입학을 해서
21학번 예, 재학 중이고 2학년이 됐네요. 그래서 급하게 섭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셨습니다. 보이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 제대로 되는지 잠깐만 확인하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PPT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PPT만 이렇게 딱 전체 화면으로 잘 보이나요? 네. 그럼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21학번 생명과학과 재학 중인 김진아입니다. 저는 이제 프리-URP 다녀온 후로 이제 다녀오고 나면 고등학교 선생님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되게 프리-URP 어땠어?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되게 할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도 어떤 얘기를 해야 좀 더 도움이 될까 하고 이제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발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할게요. 저는 경북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019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카이스트에서 프리-URP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활동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되고자 짧은 발표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진행했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연구 주제는 지금도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제로 한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치병 치료제 생산을 위한 인간 유래 세포주 개발과 크리스퍼-캐스9 기술의 활용을 주제로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제 동물세포 배양을 통해서 뭔가 바이오 의약품 생산하는 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전자 재조합을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연구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주제만 들어도 진짜 어려워 보이죠. 저도 그래서 집중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겁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대면이었으니까 직접 카이스트에 가서 연구하는 거라서 기대도 많이 했지만 뭔가 기대보다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리고 사전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하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자료 조사도 뭔가 내가 찾고 싶은 자료가 논문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기도 하고 이제 조교님께 메일로 질문을 드리자니 좀 어색하기도 해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이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연구를 직접 진행하고 그리고 보고서랑 발표까지 해야 되니까 사실 저는 좀 막막했어요. 근데 이 프리 URP를 이제 다 끝내고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중 연구 기간에 이제 카이스트에 가니까 연구실에서 항상 옆에서 조교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뭔가 사전 연구하면서 이해 안 됐던 거나 아니면 실험을 하는 도중에 이해 안 됐던 부분을 실험 과정이랑 같이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같은 팀원들이 있잖아요. 그 팀원들이 다 똑똑한 친구들이어서 친구들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친구들 도움 받으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연구를 잘해야지 이런 부담을 가지지 말고 그냥 정말 좋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뭔가 많은 것들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 많은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럼 뭐를 얻어갈 수 있을까요? 프리-URP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장점은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연구들을 이제 첨단 장비들을 사용해서 직접 본인이 실험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저는 뭔가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의미가 있었다기보다는 뭔가 수준 높은 연구를 해내기 위해서 고등학생인 저희가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이제 발판들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이 실험을 할 때 연구 노트 작성하는 것부터 뭔가 구체적인 실험 계획을 세우는 법, 보고서 작성하는 법, 이런 기초적인 연구 방법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물론 고등학생은 이제 물론 뭐 과거나 아니면 명제고에선 연구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또 저는 조교님께 이제 질문도 많이 했어가지고 뭔가 다양한 센스, 팁들도 많이 배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발표하면 좀 더 전달력 있게 내용을 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뭔가 보고서를 쓰거나 PPT를 이제 만들 때 데이터를 어떻게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지 등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팁들은 정말 프리 URP가 아니면 뭔가 다른 데서 배우기가 힘든 이 연구 활동만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저에게 도움을 많이 됐고, 그다음 이거는 제가 그때 19년도에 진행했을 때 이제 팀원들이랑 연구하던 사진인데, 이제 옆에 현미경 사진은 실제 그때 연구 이제 실험 진행할 때 실험 대상이었던 이제 CHO 세포를 찍은 거예요. 이거는 뭔가 저도 이게 발표 준비하다가 좀 추억이 생각나서 사진 쳐다보고 이제 가져온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다 진행하고 나서 제가 학교에 돌아가서 프리RP 끝나고 거의 겨울 방학 때 학교에서 개인으로 연구를 하나 진행을 했었거든요. 과제 연구 같이. 근데 그때는 그 전에 뭔가 고1 때 연구를 진행했을 때랑은 다르게 제가 연구 계획을 되게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그리고 실험을 진행할 때도 되게 꼼꼼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프리-URP가 정말 나에게 연구 능력, 조금이나마 연구 능력을 이제 상승시키는 도움이 많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얻어가는 이 연구 경험이 정말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이제 여러분들만의 차별점과 강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 이 꼭 연구 내용만 이제 이해하고 간다라기보다는 연구자로서 갖춰야 할 뭔가 그런 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능력들을 조교님께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많이 질문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점은 이제 관심 있는 연구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저희는 비대면이라 못 볼 수도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 모습은 뭔가 연구실의 그 이제 물리적인 그 모습,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 분야 연구 동향을 이제 조교님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이제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뭔가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프리RP 오기 전에 생명공학 쪽으로 이제 좋아했어서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긴 했는데, 딱히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지 뭔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지 내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고 생각해 볼 기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꿈이 구체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프리-URP에서 직접 연구실에도 가보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내가 생명공학자가 된다면 어떤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대학원생이 되었을 때 나의 생활이 어떨지 어느 정도 그 연구실을 보면서 감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제가 나중에 어느 대학을 가든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될 거고 그 대학원생이 되었을 때 이제 제 미래를 살짝 엿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RP를 갔다 와서는 뭔가 좀 더 명확한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제 사진으로 봐서도 그전에는 이제 흐릿하게 이제 목표도 색깔도 없고 뭔가 그냥 대충 있는 느낌이고 길도 이제 명확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시야가 확 밝아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또 딴 생각 좀 많이 했었는데 이걸 왜 공부하기 싫을 때 이걸 왜 공부해야 되지?
이게 나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 그냥 이 과목 그냥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데까지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활동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명확한 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생기니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뭔가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코딩을 이제 고딩 때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 연구하면서 이제 코딩도 같이 조교님이 이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내가 하기 싫었지만 이것도 나중에 내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해야겠다. 좀 하고 싶다 하는 이런 동기부여가 좀 됐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뭐가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지금의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뭘 더 채워 나가야 어떤 부분을 더 채워 나가야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에게는 이 경험이 이제 제 공부를 왜 하는지 그 의미랑 꿈의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줬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딱 돌아와서도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떤 공부를 더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보여주시던데 이거는 제가 그때 받았던 책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정말 고등학교 때 그때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대학에서도 가끔 보려고 이제 대학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찍은 사진인데 근데 또 막연히 이제 그때는 이제 꿈뿐만 아니라 그냥 좋은 대학에 가면은 좋지? 그냥 좋은 대학에만 붙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대학인지 뭐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했었는데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이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제 카이스트에 꼭 가고 싶다. 저는 카이스트에 진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카이스트에 꼭 가고 싶다라는 목표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니 뭐 이 정도만 공부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대학은 가지 않을까? 더 공부하기 싫은데 싶다가도 이거 이제 책자 이제 뒤에 거 보면은 더 열심히 해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꼭 카이스트 가야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거가 재밌었고 그리고 하고 싶었구나 하는 걸 이제 다시 되새기기도 했어요. 여기 뒤에 제가 연구 참여 후기를 써놨는데 완전 그냥 감격의 글을 그냥 그때 써놓더라고요. 너무 연구실 분위기도 좋고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가끔 이제 공부하다 힘들면은 보면서 이제 작업실에서 좀 혼자 웃기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나중에 책자 나오면 이제 다시 보면서 저처럼 의지를 좀 불태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뭔가 이 장점 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여러 길로 좀 센 것 같긴 한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꿈이나 목표도 이 프리URP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마지막 장점은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제 후기 쓴 거 엄청 감격스럽게 썼다고 했는데 그거랑 좀 연관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저희 그때 연구했을 때 이제 사진인데 연구 기간 동안 정말 이제 같이 배우고 지낸 팀원들이랑도 많이 친해졌었고 그리고 조교님과도 되게 많이 친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사진이 이제 막 발표가 이제 연구 최종 발표가 끝나고 조교님과 회식을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카이스트에 이렇게 오고 나니까 제 팀에서 저 포함해서 3명이 같은 학교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찾아뵙자 해서 조교님께 연락드리고 연구실에 다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프리-URP 할 땐 대면이었는데 이번엔 비대면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경험이 좀 덜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2주 동안 한 번쯤은 연구실에 와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집중 연구 기간을 대학에서 전부 보내지 못하는 건 좀 아쉽지만 비대면으로도 이제 여러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또 연구 발표가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각자의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막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연구 어떻게 했는지 그냥 이제 들어보고 하는 거였어서
근데 다른 팀 발표 보면서 재밌는 주제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도 여러 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발표 신경 써야지 이거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다른 팀들 발표도 열심히 들으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질문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발표한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뭔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이든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세요. 아무도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연구원이긴 하지만 아, 네. 프리RP 장점 너무 잘 들었는데 혹시 단점은 없었나요? 너무 힘들다든지 어려웠다든지 아, 학생들에게 고민이 될 만한 극복하기 위해서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뭔가 저는 단점이라고 하긴 좀 많은데 좀 더 뭔가 좀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뭔가 사전 연구, 물론 집중 연구 기간에 더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사전 연구 기간에 좀 자료 조사하기가 좀 약간 힘들었거든요. 과제가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제 또 뭔가 대학 조교님과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제 사실 고등학생이면은 자료 조사하는 법도 이제 제대로 잘 모르고 하니까 뭔가 조교님께서 과제를 이렇게 내주실 때 좀 더 약간 정보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실험에서 이제 주요 기술에 대한 설명은 이제 찾기보다는 살짝 어느 정도 키워드 정도는 보내주시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검색을 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갈피를 좀 잡아주셨으면 음, 좀 더 쉽고 좀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자료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는 집중 연구할 때 그 기숙사에서 자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은 네. 내가 알기로는 그 전부 다들 막 아침에 정신 없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실험실에 막 계속 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하루 스케줄을 하루만 정도 이렇게 어떤 일정으로 보냈는지 쭉 한번 얘기를 해줄까요? 3년 전에 그렇게 기억이 막 선명하진 않은데 일단 저희는 10시까지 이제 연구실 출근이었고 연구실에 이제 딱 나가면 이제 연구실 그 랩실 옆에 이제 조교님들이 컴퓨터 있고 그 연구실에서 그냥 거의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한 6시에서 7시까지 있었고 중간에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 이제 조교님들과 같이 밥도 먹었고 그리고 그 중간 시간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사전 연구 때 이해 안 됐던 거 저희끼리 좀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실험을 진행할 때 사실 저는 생명 연구였어서 이제 그 실험을 뭔가 이거 실험 돌려놓으면 남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는 이제 조교님들과 잡담도 좀 하고 뭔가 연구 몰랐던 것도 여쭤보고 했었고 그다음 6시에 이제 퇴근을 하면은 저희 연구실은 이제 그 후에는 뭔가 없었어요. 그래서 6시에 끝나고 이제 10시에 다시 출근하고가 거의 이제 규칙적으로 갔는데 이제 다른 연구실은 좀 오래 이제 밤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많이는 못 들었어서 일단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지금 채팅창에 그 학생들이 질문을 해줬는데 하나는 집중 연구 기간의 연구가 대면으로 바뀔 가능성 이건 저희한테 하는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은 이번 여름은 없고요. 겨울에 한 번 더 할 텐데 겨울에는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대면 연구로 계획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이제 김세현 학생 질문 보이시나요, 진아 학생? 네네네 보고 네, 있어요. 네. 어떤 연관성을 띠는지 저는 뭔가 그전에는 진짜 생명공학자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명 쪽으로 뭔가 기술 같은 거 개발해서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싶다. 딱 이 정도였는데 이제 연구를 하면은 제 연구 주제가 이제 난치병 치료제 생산을 위한 이제 세포주 동물유래 세포주 이제 막 개발하고 그리고 뭐 크리스퍼 캐스9 기술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거를 하면서 바이오 의약품이 어떤 거구나를 이제 처음 알았어요. 뭔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시야가 이렇게 밝아져서 뭔가 생명공학자 하면은 길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몇 가지 갈피? 이쪽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이제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구체적인 한 연구를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이 연구 안에서도 이런 기술도 쓰고 이런 기술도 쓰니까 이 기술 재밌네. 이쪽으로 좀 더 내가 나중에 연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답이 됐나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개나 두 개 정도 질문을 더 받을게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없으시나요? 저희가 일반고 학생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반고 참여 학생의 기준은 대학도설영재교육원에서 사사교육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연구의 방법이나 틀은 좀 한번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렇게 한 16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 학생들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학년도 섞여 있고 학교도 다 섞여 있어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진아 학생도 이야기해 줬지만 전혀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고요. 예, 순위도 매기지 않습니다. 그냥 각 개별 연구팀별로 어떻게 연구하는지 스스로 깨우치고 배우는 과정. 이게 프리RP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뭐 서로 대회도 하지 않아요. 다만 발표해서 평가를 하고 코멘트를 하는 이유는 피드백을 받기 위한 거고 또 다른 팀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하는 그런 기회, 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한 게 맞죠? 제 의도가 그랬어요. 김진아 학생 맞죠? 예. 네. 그때는 오프라인이어서 참 좋았는데 지금 또 오프라인 얘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아쉬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발표해 주신 예, 그거는 제가 예,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이 하나 DM을 하나 와가지고 예, 발표해 주신 우리 김진아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소리 보이는 박수. 예. 그리고 아마 저기 조교 선생님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한번 불러서 학생 입장에서 어떤 말 못했던 그런 얘기들이 이런 것들을 교수님이나 조교 선생님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이런 거 한번 또 비슷하게 발표 준비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일정은 아직 안 정했으니까 연락 한번 따로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앞선 프로그램에서 진행하였던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프리 URP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과제 메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PPT 슬라이드에도 있었는데요. 홈페이지에 가면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를. 예. 제가 화면 공유를 잠깐 할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요 사이트에 보시면은 지금 화면 공유가 됐나요? 네, 사이트 보이시죠? 여기 지금 알림에 보면은 최종 보고서 초록 검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까 그거 한번 검색해 볼까요? 세포주 검색하면은 여러 번 교수님 연구실에서 여러 번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2019년도에 참여를 했겠죠? 여기 있네요, 김진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 보고서를 다운로드 하면은요, 풀 텍스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 주제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연구 주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보면은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나도 모르게 베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건 좋아요. 보는 건 좋은데 전혀 이 자신의 연구 주제랑 비슷한 연구 주제, 같은 연구실에서 제안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고는 하되 여러분들 그 부분 가장 좀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유 중지. 네, 혹시 또 질문 없을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여기 강민환 선생님 계시죠? 네, 네, 강민환 선생님은 저기 이제 프리URP 프로그램 같이 운영 지원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연구 계획 발표, 결과 발표 또 개회식, 수료식 이럴 때 참여를 같이 도와주실 거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VLP, 먼저 카이스트 재학생이고요. 지금 3학년에 진입을 한 상태고, 일반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21년도부터 VLP 지원을 해서 지금 4회째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 각 연구실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거의 여러분들하고 이제 거의 조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제 뭐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 또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고 정말 뭐 편하게 질문들을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뭇거리고 어색하고 그 질문하지 않으면은 얻어갈 수 없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다 물어봐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는 하나도 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물어보시고 이 기간 동안에 아주 그 주시려고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져가시고 또 여러분들 경험으로 이렇게 소중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전화나 이거는 학교 통해서 혹시라도 가능한지 반드시 그건 좀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할 텐데요. 이메일은 꼭 매일매일 확인하고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서 바쁘겠지만 시간 내서 하고 만약에 못하거나 조금 늦어지면은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대답을 안 하거나 이러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진행을 하고 있다,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분량 조절해서 얼마든지 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연구실마다. 그래서 그런 사정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저 됐고. 노티스 하나, 네, 공지 네.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도 어떤 학생이 DM을 보내줬었는데 지금 시스템 상이랑 아마 처음 신청했을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출한 이메일 주소가 다른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아마 조교 선생님들한테 연락한 거는 시스템 상에 있는 이메일 주소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학교 지도교사분들이 적어주신 이메일 주소로 제가 지금 다 메일을 발송하고 있고, 혹은 언제는 또 시스템에서 있는 메일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합쳐졌으면 싶어서 시스템에 있는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시스템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교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안내를 할 테니까 시스템에 있는 이메일을 꼭 확인해 주시고 그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범진 연구원님께서 연구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연구실에 뭔가 문의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내 요청이 안 들어질 때도 저희 연구원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도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도 꼭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질문이 하나 그 사이에 더 들어왔는데요. 저한테 일반고 담당 선생님 누구신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일반고 학생들은 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연구부장이나 영재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일반고에서 아니면 학년부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 연락을 담당 선생님을 지정을 받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중에 확인을 해서 안내를 할 거고요. 예. 질문이 또 몇 개 더 들어왔어요.
교수님하고 조교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먼저 연락하셔도 돼요. 먼저 연락해서 저는 이번에 이 프로그램 참여하게 된 어느 고등학교 누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제가 사전 연구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면 될지 과제를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써도 되고 그거 메일을 반드시 써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한 사전 연구 온라인 강좌도 반드시 이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일로 받은 참여 학생 및 부모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는 부모님께서도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 건가요? 그 학생이 작성을 하고 부모님 이름으로도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정보도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근데 이건 꼭 그 형식적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락을 했을 때 이거 왜 이거 연락하셨어요? 이렇게만 안 하시면 괜찮아요. 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됐고, 네. 그러면은 12시가 넘었네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마치고 저희가 다시 안내도 드리는 건 이제 문자랑 이메일을 보내드리는데 우리가 다음에 만나는 시간은 아마도 7월 31일 오후 2시일 거예요. 그때도 줌 주소 안내해서 개회식 안내를 할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고 그 전에는 아마 연구실별로는 개별적으로 이 줌을 할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거는 각 연구실마다 다르고 그 줌으로 한 번씩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얼굴도 보고 하니까는 예 그렇게 해서 아니면 먼저 우리도 줌 미팅 언제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왜냐면은 얼굴 빨리 보고 싶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번개 제안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평일에는 학기 중이고 시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말에는 조 교수님들이 쉬어야 되지만 아무튼 주말 시간에 여러분들이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해서 가능한 평일 중에 일정을 미리 잡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실에서 주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예, 우리 다음 그 개회식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예, 8월 1일, 10일 시간은 모르